안녕하세요. 권중광TV의 권중광입니다. 오늘은 2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2월 8일. 참 세월이 빠르네요. 내일이면 2월 9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딱 한 달 남는 거죠. 3월 9일이 투표 날이니까요. 이제는 정당에서 후보들 캠프에서 아주 많이 분주할 것 같습니다. 아주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북의 그 미사일 쏜 거에 대해서 지금 세계에서 여러 각도에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나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이야기를 보면 이북에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핵탄두, 탄두를 쐈습니다. 그 탄두에다 이제 핵을 이제 거기다 장착해 가지고 미사일 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미사일을 쏘는데 쏴서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파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이 탄두를 갖다가 공중에서 폭파가 되게 하는 것은 만약에 핵을 넣었다 그러면 아주 대량 살상이 됩니다. 그게요. 일본 히로시마 그 핵탄두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핵이 공중의 중간에서 폭파가 되면 공중에서 폭파된 것이 떨어지면서 폭파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상당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국방 전문가들이나 외국의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말하는 걸 보면 지난번에 이북에서 그 탄두 미사일을 쏜 곳은 공중 폭파 죄송합니다. 공중 폭발을 하는 걸 시험을 한 거다, 시험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나와서 그래서 아주 위험스러워서 오늘 그것을 보도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정부는 구체적인 얘기도 없이 그저 유감 표현으로만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공중 폭파하는 것을 만약에 이북에서 지난번에 미사일에 시험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남한을 겨냥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굉장히 이거 못된 짓이죠. 그리고 이 정부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정부도 역사의 큰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탄두 시험했다던 북, 한국 겨냥 공중 핵폭발 연습 관측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올리 하이노겐 공중 폭발 시험설 제기. 한국 전문가들도 공중 폭발 시험을 진단한 거 아니냐. 한국 겨냥한 핵폭발 시험 파장 예상. 파장이 될 것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실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은 공중 핵폭발 연습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KN-23 이스칸데르라고 그러죠. 사거리가 한국에 한정되는 무기라는 점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참 큰 문제네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이거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예요.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지난 6일 미국의 소리방송 인터뷰에서 지난달 27일 북한 KN-23 발사에 대해 공개된 사진을 볼 때 미사일이 목표물에 도달하기 직전 공중에서 폭발을 한 듯하다며 이거 큰 문제네. 적의 병력 등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 미사일이 떨어져서 폭발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폭발했다. 그러면 아주 대량 살상 무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의 그 언론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도 안 하고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이게 뭐 좌경화 돼버렸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고얀 놈들, 못된 놈들. 하이노넨 연구원은 대기권에 재진입한 탄두를 원하는 시점에 정확히 폭발시키는 기술을 습득했다면 핵탄두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며, 북한이 선택한 고도에서 탄두를 폭발시킬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계점을 넘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이게 그 미국의 전문가가 이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면요, 우리 이 정부나 우리 국민들은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정부는 뭐 좌파 정부가 돼서 들고 일어나지 않고 뭐 눈치만 보고 맨날 유감 하니까 유감인지 뭐. 그는 이런 방식의 공격은 탄두 폭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핵심이라며, 핵탄두를 약 0.5km 상공에서 위에서 터뜨려 충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언 윌리엄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도 이 방송에 핵무기를 특정 목표물에 내리꽂는 지상 폭발 방식도 있지만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려 더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입히는 공중 폭발도 가능하다며, 도시를 타격해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면 핵무기를 수백 미터 상공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방식을 택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건 중대한 문제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미사일을 떨어진 데서 폭발이 되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뭐 몇백 미터든가 1km든가 상공에서 여기서 폭발되면 그 폭발된 그 핵 그 방사능이 넓게 퍼져나가 떨어지는 거죠, 넓게. 그러니까 거기 인구 밀집 같은 데서는 아주 뭐 정말 수십만, 수백만의 사상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큰 문제인데, 윌리엄스 부국장은 최근 시험 발사된 북한 미사일 대부분이 공중 핵 폭발에 활용될 수 있다며, 기폭 장치를 고도계와 연결시켜 특정 고도에서 폭발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한 국방과학원은 지난달 27일 KN-23을 시험 발사했다. 당시 북한 매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미사일 탄착 직전 일직선 형태의 얇은 화염이, 그리고 목표 지점에서는 구형의 화염이 포착됐다. 이 장면이 공중 폭발을 시험하는 장면이라는 게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국 전문가들도 공중 핵 폭발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미국 전문가들과 한국 전문가들은 공중 폭발을 시험했다고 하는 걸 지금 동의하고 있다는데, 이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안 한다. 이거 안 되겠는데요. 이거 우리 국민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거 큰일이네. 장영근 한국항공대 교수는 사진이 다른 방향에서 촬영된 것을 보면 북한이 무인기 또는 풍선 플랫폼 등에 카메라를 장착해 촬영한 듯하다. 기폭의 경우 고도계와 연동해 정해진 고도에 도달하면 폭발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해 보인다며, 이는 남한 핵 공격에 의미하는 것으로 굉장히 위협적인 실험이라고 짚었다. 양욱 아산 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핵 폭발과 관련된 기능을 점검했을 것이고 당연히 공중폭발 점검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승기 한국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전술핵 개발을 표명 및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며 현대전에서 핵무기의 지상 타격은 주로 견고화된 핵미사일 사일로에나 지하에 위치한 핵심 지휘시설 타격 시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경우 폭발 시 발생하는 열 폭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략 고도 1에서 5km에서 폭파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상 5km 폭파시킨다. 그러면 핵 확산이 되는 거죠. 신정욱 한국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2017년에 북한이 노동미사일을 고탄도각으로 발사, 공중폭발을 일으켜 핵 EMP 공격 의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거 공중에 폭발시키는 걸 이번에 만약 시험했다면 이거 분명히 이거 한국을 겨냥한 건데 이거 큰 문제네요. 큰 문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쏘는 거를 북한에서 자기들이 보내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미사일 쐈어요. 지금 떨어지는 장면인데 이쪽에 이 사진을 보면 이게 공중에서 폭발됐다 이거예요. 공중에서 1에서 5km에서 폭발됐다.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여기다 그 탄두에다 핵을 장착하면 만약에 남한을 위해서 쏜다. 그러면 공중에서 쏘게 되면 서울 시내 같은데 그 수도권 같은 데는 아주 그냥 완전 그냥 거의 몰살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시험하는 장소에 지금 현재 그 미사일이 떨어지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서 여기서 1에서 5km 정도 이 안에서 이렇게 폭발되면 그러면 이게 떨어진다 이죠. 이게 지상에 떨어질 적에 이렇게 사진 촬영이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공중에서 촬영된 걸 갖다가 이제 옆에서 찍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지난번에 그 탄도미사일 그 발사해서 그 시험한 것이 이렇게 공중 폭파하는 걸 시험을 했다고 한다 이거면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정말 이렇게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생명이 관계된 일인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사일이 지상에서 1에서 5km에 있는 데서 폭파가 된다 그러면은 그 핵탄두를 갖다가 미사일 장착해 가지고 거기에 지상 높이를 측정하는 그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5km 지상에 폭발시킨다. 그러면 거기다 그걸 타임을 맞춰 놓으면 1.5km 오게 되면 거기서 자동 폭발 장치에도 연결돼 가지고 점화돼 가지고 거기서 폭발되는 겁니다. 예. 지상에서 위에서 폭파되면 이게 먼지가 떨어지듯이 이 핵 물질, 핵 방사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람을 타고 하는 데면 더 넓어지겠죠 이게. 그러면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대량 인명살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북에 지금 현재 이 핵실험 오는 걸 이대로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정부는 이북에 지금 현재 하는 거를 갖다가 그냥 관망만 하고 있고 이북에 그냥 눈치만 보고 이북의 이야기만 따라간다. 이럴 때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우리 이웃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 정말 참으로 아주 크게 염려가 됩니다. 이게 나는 늘 얘기지만 내가 7살 때 6.24에 일어나서 폭탄에 맞아 다쳐서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산당에 대해서는 믿지도 듣지도 않고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6.25를 겪자는 젊은 세대 같은 사람들은 설마 이북에서 남한에다가 뭐 미사일 쏘겠느냐 뭐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거는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건 아주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항상 방어를 해야 됩니다. 전에들은 연평도에도 폴 쏜 사람 아닙니까? 해수부에 있는 직원이 바다에 떠내려가는데 그거를 배로 끌고 다니다가 그걸 총을 쏴서 저 사망시키고, 총을 쏴서 죽이고, 거기다 기름 부어서 불지르는, 악마보다 더 악마 같은 아주 비인간들 아닙니까? 그 인간들도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인간이라고 하면. 그런 인간들, 저네들은 우리 같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네들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체제를 지키고 남원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점에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번 선거에는 반드시 이 좌파 정부에서 정권 교체가 돼서 우리나라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강력한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 한국 국가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들 후손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하다.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정권 교체만큼은요, 여러분들 좌파나 우파나 중도나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우리 국가에 관계된 일입니다. 이 좌파 정부는 지금 그동안에 하는 걸 보면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국엔 친중이고 중국에 대해서 바라만 보기만 하고, 이북에는 그저 뭐 제2의 무슨 수석 대변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도 미국에서 했지 않습니까? 이북엔 말 한마디도 못하고 항의도 못하고 무슨 어떤 시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그저 눈치만 보고 있는 이 정부는 다시는 이어져서는 안 되죠. 연계돼서도 안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 오는 얘기를 깊이 있게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 여러분들 모두가 앞장서서 이번만큼은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이번 마지막 대한민국이 자유민주국가 체제로 그대로 잘 번영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소멸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그 홍보를 하시고 또 전파하셔서, 그래서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가 되는데 이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 핵무제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쩌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무엇보다 급하고 시급해서 외신에 나와 있는 이런 문제를 보고 여러분들에게 꼭 보도해 드리겠다 싶어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해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되시고 여러분들 계획한 대로 꼭 이루어지시길 바랍니다. 권중왕TV의 권중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